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79번째 예고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의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 프린스 그룹, 한자로는 태자 그룹인데요. 태자 그룹 천주 회장, 그런데 뒷배경이 시진핑 패밀리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즉 시진핑 패밀리가 배경이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제노동 수용소로 역사상 가장 큰 온라인 금융사기를 벌리다가 지금은 도주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만천하의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비밀이 드러나 버렸죠. 그죠? 연일 뉴스가 난리가 아닌데요. 두 얼굴의 중국계 청년사업가 태자그룹 천주회장, 그러나 사업가이자 사실은 범죄자죠. 1987년, 그러니까 올해 38살이죠. 87년생이니까 중국의 복권성에서 출생을 했는데 영문 이름은 빈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이 천주 회장은 15년 전에 그러니까 23살에 프린스 그룹, 즉 태자 그룹을 설립을 했습니다. 천주 회장이 지금 현재 중국, 캄보디아, 바누아투, 키프로스 이렇게 4개의 다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고요. 캄보디아 정재계의 핵심 인물입니다. 천재 회장의 프린스 그룹은 3가지 큰 회사들이 있는데, 물론 그룹 사이가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게 3가지인데, 하나는 프린스 부동산 그룹. 부동산 그룹이라는 말에 주의해 주십시오. 뒤에 가서 시진핑하고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프린스 환위 부동산 그룹.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린스 은행. 이 은행도 주목해 주십시오. 이 표면적인 사업으로는 캄보디아 등 30개국에서, 이거 30개국이래요. 부동산 개발, 금융, 관광, 물류, 식음료, 그리고 장학사업까지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교육과 체육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을 해서요. 캄보디아 장학 프로그램을 전개해서 4월 달에는 스티비 어워드라는 수상을 캄보디아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태자그룹 천주 회장이 드러난 비밀 사업, 비밀 사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했던 사업이 바로 여기죠. 비밀 사업은 암호화폐 사기,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사이버 사기가 주종을 이루고, 그리고 대포통장 사기,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인신매매, 장기 적출 및 장기 매매, 불법 감금,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데, 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리고 비밀 사업장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 사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지 이주민이라든지 외국인들을 마구잡이로 납치를 하고 수렵을 미끼로 납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강제 노동 수용소를 건립을 해서 이게 이제 범죄 단지가 되는데 이런 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근데 유사한 게 뭐냐면요. 이것도 주목할 게 중공의 서장 위그룹 그 자치구에 있는 강제 노역소 여기와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하고요. 이게 프린스 그룹이 강제 노역장이 여기와 유사하게 지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중공이 중국 내에 유지하고 있는 강제 노역소처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감수와 폭력, 고문과 장기 적출 및 장기 매매 이런 것들도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뒤 배경이 중공이라는 게 벌써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캄보디아에 있는 골든 포춘 과학기술단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강제노동 수용소는 높이 3m인데요. 다른 데는 5m까지도 되기도 하고 높이 3m의 철조망을 담벼락 위에다 해놓고 도주하다가 걸리면 폭행의 고문에 그리고 장기 적출까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집단 사기 범죄 단지가 푸놈펜, 시안쿠빌 등 50여 곳에
전체로 추산이지만 20여만 명이 범죄 종사자로 갇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중 얼굴을 드러낸 프린스 그룹의 천주 회장, 현재는 도피 중이고, 잡히면 최소 40여 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린스 그룹의 비밀 강제노동소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살펴보면요. 이건 마치 거대한 성벽과 같은 3m에서 5m 높이의 담장에 그 위에 또 철조망까지 두른 거대한 범죄단지 외벽입니다. 이건 뭐 한 성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아파트 단지 대형 아파트 단지 있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범죄단지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 내부에는 대형 식당, 술집, 뭐 슈퍼마켓, 세탁소, 이발소, 작업장, 기숙사 등 범죄단지 안에서 감금 생활하면서 밖으로 뭐 안 나와도 그 안에서 뭐 영원히 생활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이제 뭐,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이만큼 거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감금되어서 범죄를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이 빽빽하게 배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컴퓨터, 어, 그리고 전화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쉴 새 없이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컴퓨터를 뭐 사기 행각에 쓰는 데만 해야지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딴 거 하다가는 또 걸리죠. 자, 그리고 고의로 마약을 투여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온라인 사기 노예로 온라인 사기에 집중하게 하는 그 노예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게 마약이 중독에서 심해지면 이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장마비로 현지 경찰과 결탁해서 그냥 해결해 버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바로 화장해 버리니까 이 소개하면서 참 끔찍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공이 바로 들어옵니다. 중공의 1대1로 초환전, 하이브리드 공작이 이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네. 겨우 23살의 청년에 불과했던 천즈가 어떻게 태자그룹의 왕국을 이루었을까요? 2010년대에 중공의 1대1로가 다른 나라에도 각각 다른 때 들어갔지만 이때 캄보디아에 2010년대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이 됐고요. 이 막대한 자본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중국계 범죄 조직도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카오의 그 불법 도박을 또 단속하다 보니까 마카오 범죄 조직, 뭐 삼합회, 홍콩 뭐 이런 데서 그냥 막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0년대부터 캄보디아에 집중적으로 범죄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20년대 해봐야 지금 뭐 25년이니까 5년인데 6년 차인데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배경이 있어요. 1997년 쿠데타로 집권한 훈센이라고 하는 전 캄보디아 총리가 장기 독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장기 독재를 하면서 자기의 그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중공과 손을 잡았죠. 그리고 1대1로 작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 회장은 중공의 배경 하에서 그리고 훈센 당시 어, 장기 독재 캄보디아 총리의 그 배경 하에서 캄보디아에 2010년에 태자그룹을 설립을 하고 2014년에는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천주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엄청난 지위를 받는데요. 훈센 전 총리와 그 아들이 훈 마네트가 그 또 물려받았거든요, 총리를. 어, 그렇게 해서 이 두 명의 전 현직 캄보디아 총리 부자의 정치 고문입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공적 칭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배경과 자금이 없었다면 23살짜리가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더더군다나 중국 공산당의 배후에는 시진핑과 그 시진핑 패밀리가 있었습니다. 자, 천주 태자그룹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뭐 이렇다 보니까 총리가 지원하는데요, 뭐 뒤에서.
그러니까 범죄를 아예 승인받은 것처럼 무소불위의 범죄단지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천주회장 뒤에는 중국, 특히 시진핑 패밀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천주회장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 장기 집권했던 훈센 전 총리, 훈센 패밀리의 이익이 결집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일대일로 회색지대 전략은 현지 권력층과 결탁을 해서요. 카지노, 리조트, 공단 뭐 이런 걸 만들면서 거기서 자금 세탁, 인신매매, 뭐 사기 산업 뭐 이런 것들 각종 범죄를 같이 저지르는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게 딱 지금 중공의 일대일로 초안전 하이브리드 공작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현지 권력층과 어떻게 결탁이 됐는지 이게 바로 캄보디아의 그냥 그대로 교본처럼 그냥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건데요. 중공의 그 동남아 초안전 하이브리드 공작 실태도 함께 드러나게 됐죠. 동남아 범죄 조직의 배후에는 항상 이제는 삼합회가 있고요. 실제로는 중공의 국가안전부와 또 공안부, 이런 그 특무 조직의 하이브리드 공작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 캄보디아 해외 투자액 절반이 중공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범죄 조직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그거를 범죄 조직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에 중공의 국가안전부와 공안부 뭐 이런 통정 공작하는 이런 그 기구들이 당 기구와 정부 기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불법 범죄 단체의 원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남아 전체가 온라인 사기의 중국계 폭력 조직, 삼합회가 그 중에서 가장 세니까 핵심이고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이제 중국 정부 하에 있는 공안부나 중국 정부 하에 있는 국가안전부도 있지만 당에서 통일전선공작부라든지 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배후로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이번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프린스 그룹, 태자그룹의 해외 범죄 조직을 활용한 중공의 하이브리드 공작은 자금도 제공하지만 또 실질적인 그 행동도 지원을 합니다. 이를테면 한 네 가지 정도로 꼽아보면 첫 번째는 반중 인권 활동가를 탄압하거나 암살하거나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체제 인사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추적하거나 탄압하거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친중 세력을 포섭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간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돈 대주고 감시하고. 자, 중국의 해외 범죄 조직을 이용한 초안전 하이브리드 공작이 이렇게 전개가 될 때, 만약에 이제 그 당국에서 걸리면 민간인 범죄자를 희생양으로 세우고 자기들은 그냥 뒤에서 있다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가지치기를 딱 해버리기 때문에 이 조직이 계속 어, 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중공의 각 지방 정부가 게다가 국가안전부가 각 지방에도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특무 조직들이 서로 실적 쟁탈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초안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어디 소속인지 몰라요. 서로가 잡다 보면 나중에 이게 또 같은 이제 편이었다 이렇게 서로가 알 정도로 이렇게 서로 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특무의 특징이고. 중공의 일대일로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부패한 캄보디아 정권은 결국은 부채의 덫에 빠져가지고 경제 식민지로 결국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 총리 일가들만 돈을 뭐 받아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밑에까지 뭐 하부 경찰까지 다 받아먹으니까 이건 뭐 꼼짝 말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공의 약점을 잡힌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가 중공과 중국 범죄 조직의 만행을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심히 우리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 천주 회장의 범죄 혐의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나마 다행인 게 각국으로 제재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미 기소된 범죄 혐의가 강제노동 수용소 운영과 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기획 혐의다. 이렇게 해서 미국 법무부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천주 회장이 보유한 150억 달러, 약 21조 원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 12만 7,271개를 몰수해버렸습니다. 예, 소송도 안전하게 여기서 이제 그 몰수하고 이걸 소송도 걸었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 정부에서 이거 미국 법원에서 오케이 하겠죠. 미국의 재무부도 또 그 제재를 했는데 프린스 그룹은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요. 146건의 제재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영국 정부도 가만 안 있습니다. 천주 회장과 프린스 그룹이 보유한 런던 소재 19개 부동산을 전부 부동산 등 이런 걸 전부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 중에 최대 1억 파운드 약 1898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재산이 다 털려버린 건 미국하고 영국에서. 그뿐만 아니라 태국 총리도 이 보라팍 탄야원이라고 하는 재무부 차관에게 온라인 사기와 연루되었는지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답변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고요. 이유는 탄야원이라고 하는 재무부 차관 부인이 이 태자그룹, 이 프린스 그룹으로부터 300만 달러, 약 43억 원의 암호화폐 뇌물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걸 이제 듣고 해명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은 그리고 대만 당국도 그렇고 홍콩 등도 천주 회장과 관련된 회사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홍콩은 빼야겠죠, 그죠? 네, 그냥 하는 척 하는 거고. 어쨌든 때늦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소탕전이 벌어졌고요. 중국과 중국의 범죄 집단들은 이 삼합회 등 이들과 함께 주변국으로 흩어져서 다른 데서 해체 모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연관된 것도 아주 심각한데요. 범죄 대상 타겟이 중국인에서 한국인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범죄 가담 피의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여행객이라든지 혹은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 등지에서 외국인들이 납치되거나 또는 뭐 이제 취업을 미끼로 이제 캄보디아까지 오게 해서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납치하고 또한 사례 같은 걸 보면 한국에서 국내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예, 혹은 뭐 다른 사람 그 대포 통장을 갖다 주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수수료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비행기표까지 이제 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행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도착하면 이제 여권 뺏기고 막상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여권 압수, 자동으로 납치, 그리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용이 된 다음에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 안 들으면 고문당하다가 장기까지 적출돼서 사망하게 되죠. 정부는 그래서 뭐 행 범죄자의 범죄 재발 방지책으로는 외교부가 이걸 또 이제 중간에 소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주 출국하고 입국하고 이런 사람들, 의심되는 사람들은 외교부에서는 여권 무효화, 법무부는 출국 금지, 그리고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한다는 등등 대비책을 좀 세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자, 태자그룹의 프랑스 그룹,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한 개당 약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도록 큰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공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게 4천에서 5천 명 거주하는 게 400여 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명 이상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도 보면 한국인 팀장 밑에 최소 10명 내지 최대 5, 60명의 한국인이 붙잡혀가지고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죠?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한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뭐 3년에서 6년 뭐 이렇게 선고되니까
사실은 더 강력한 처벌을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이런데 안 갈 거 아닙니까? 아, 게다가 캄보디아에서 실종되고 있는 한국인이 최소 1만 명 뭐 이상, 1만 명 이상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예를 들면 뭐 중국 배우 왕싱이나 이런 사람들이 태국에서 납치돼서 미얀마로 넘어가서 중국 사기 조직에 끌려갔다가 구출되기도 하고 올해 10월 달에는 벨라루스 모델인 여성 26살 베라 크라브초바 이 여성도 취업 사기에 넘어가서 결국 거기 갔다가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돼서 장기 적출돼서 살해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그 나라에서 선고하는데 한국인 범죄는 한국에 잡혀도 한국에서는 뭐 가벼운 처벌로 이러다 보니까 한국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피해자가 점점 더 늘고 있다. 그 몸값도 비싸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도 22년까지도 한 해에 몇 건 안 되던 캄보디아 실종 감금 신고 건수가 2024년부터 폭증을 했고요. 캄보디아 실종의 한국인이 그래서 최소 1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범죄 도피자 그리고 현재 카지노에서 빚을 져가지고 좀 구속되거나 납치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인접 국가에서 납치돼서 캄보디아로 이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등등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즉 잡혀 있다고 추측되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심각해지죠. 이 어마어마한 태자 그룹의 배경은 어디냐면 역시 시진핑 패밀리입니다. 중국의 복건성 출신의 38살 청년 천주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큰 온라인 범죄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 되었을까요? 자, 시진핑의 3대 복권방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산당 복권방입니다. 여기에 대표 주자는 차이치 중앙서기 처서기 서열 5위죠. 군부에도 복권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는 허웨이동 전 중앙군사의 제2부주석 장요샤에게 숙청당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자금 관리 사업 쪽에도 복권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패밀리의 하수인인 천재 태자그룹 회장 등등등이 있죠. 여기 많죠. 시진핑과 시진핑 패밀리가 시진핑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엄마의 성을 따서 그 치시성을 가지게 되는 큰 누나와 작은 누나, 큰 누나는 치차오차오, 작은 누나는 치안안,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남편들, 그리고 이제 남동생 시위안핑 이렇게 해서 이 5사람이 시진핑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또 시진핑 패밀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데요. 시진핑 패밀리가 시진핑을 등에 업고 3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부동산 사업 이거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죠? 바로 첫 번째가 부동산 사업이고요. 금융 관련된 건데 특히 금융도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천즈가 하는 사업 중에 이게 바로 두 번째는 시진핑 패밀리의 두 번째 사업은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금융 쪽 주식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히토류나 철광석 등과 같은 광물 자원이죠. 이건 뭐 굴르는 게 갑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완전 노란 자리는 시진핑 패밀리가 딱 잡고 하고 있습니다. 태자그룹은 천주 회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23살에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38살이고 세계 30여 국에 15년 동안 사업을 확장했는데 천주 회장이 능력자일까요? 아니면 배경 때문일까요? 뭐 설명 안 드려도 이제는 뭐 그냥 바로 이해되시죠? 자, 결론적으로 이 캄보디아 태자그룹의 범죄 집단이 한국 진출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프린스 그룹, 태자그룹이 한국에도 진출한 걸 보면 이 태자그룹이 2023년 10월 31일 날 한국의 남대문 세무서에다가 세무 등록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게 이게 또 부동산 개발 자회사 명목입니다. 부동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올해 5월 달에는 프린스그룹 홈페이지에 서울 중구 순화동에 서울 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렇게 또 공지가 떴었는데요. 지금 물론 사라졌습니다만. 이 프린스그룹이 또 한국내은행과 약 그동안 한 1,900억 원 정도를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입금하고 뭐 출금하고 등등 이런 거래를 했는데 가장 많은 거래가 오간 곳은 전북은행이라고 합니다. 전북은행. 1,200억 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은행에 566억 원, 전북은행에 268억 원, 우리은행에 70억 원, 신한은행에 한 6억 원 해서 예치금이 대략 약 912억 원이 있는데 10월 15일 날 한국 정부에서 이걸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예, 이건 뭐 잘한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태자그룹의 범죄 집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한 5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지금 우리 그냥 세상에 공짜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납치당하는 것 이외에도 취업 사기, 그다음에 대포 통장 만들어가면 돈 줄게 이런 거에 왜 빠져들죠? 아무리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제발 좀 스스로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납치당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그래서 동남아, 특히 캄보디아 이런 데 지금 가급적이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해. 한국의 법은요, 뭐, 그냥, 사람을 죽여도 그냥 뭐, 가볍게 하고, 뭐, 과실치사 아니면 뭐, 술 먹어서 뭐, 심신미약 이렇게 막 풀려나니까. 그러니까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한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가 늘어나고, 한국인이 또 몸값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범죄자들에게는요,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거 법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 정치 법원이 돼버리니까 이런 그 한국인들 국민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5번째까지 3가지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얘기인데 중공의 1대1로 투자금에 부패한 캄보디아 정권이 부채의 덫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즉 한국의 중국 공산당의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게 이게 반가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물론 투자금이 들어오는 건 좋겠지만 의도가 이렇게 아주 구리고 악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기업들도. 이걸로 해서 기업들 많이 뺏기잖아요. 지금 경영권도 뺏기고. 자, 네 번째로는 중공의 약점 잡힌 부패한 캄보디아 정부가 결국은 중공과 중국 범죄 조직의 만행을 단속하지도 못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고 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걸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5번째. 중공이 중국인들을 앞세워서 토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뭐 강원도나 뭐 군사기지 근방이라거나 외진 곳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에는 궁금했죠. 네. 뭐 지하에다가 뭐 오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염물을 버리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듣는데 범죄단지 건설. 예.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곳에 땅을 사서 범죄단지 건설. 이거 하려다가 지금 이게 이제 발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스파이 공작, 범죄용 강제 노동 수용소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토지 구매하는 게 아닐까요? 자, 우리 경각심 가지고 이번 태작으로 그 외에도 삼합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중국 공산당의 각종 그 특무공작하는 기구들 이들이 한국에 그 비밀 공작하는 걸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살피고 감시하고 막아야겠습니다. 예.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